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황금으로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한밤의 기막힌 투자 황금 앵커 김민소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글로벌 증시는 바깥 날씨만큼이나 정말 추웠습니다. 고강도 긴축과 또 경기 침체 공포는 더 확대됐고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까지 나오면서 이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파란불 켜며 마감했는데요. 산타는 정말 오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시긴 이릅니다. 아직 2022년을 마무리할 시간이 한 주가 더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황금어장이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이 50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의 계좌에도 연말맞이 따뜻한 온기와 종목들 선물해 주실 스카스카 오스카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50분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생방송인데요. 올 한 해를 되짚어주시고 다가오는 2023년에도 또 빨간 불기둥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오스카 전문가님의 월간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저희 전문가님 이번 달 12월 단기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은요, 실제 오스카 전문가님이 노란톡방에서 매수 매도 타점 제시해 주신 실제 찐 수익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딱 이번 달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더라도 약 76%의 빨간 맛 맛보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주당 약 30%씩 계속해서 수익 쌓아가시는 중인데요. 오스카님 매 방송에서 12월 수익률 목표는 100%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직 우리에게는 한 주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끝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의 포트를 따뜻하게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방송 중에 또 히든 공략주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저희 황금어장 이 시간 방송 시간 안에서 보여주시는 방송 공략주들만 모아봤는데요. 상승률과 보유 기간만 보셔도 이 오스카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주에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 충분한 답이 됩니다. 네옴시티 관련주였죠. 한미글로벌 3주 동안 92%, 히림은 무려 3거래일 만에 65%의 수익률 여러분께 안겨드렸습니다. 베셀도 3주 동안 40%의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영진약품은요, 하루 만에 뜨거운 불기둥 뿜어내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역시 전문가님의 픽은요, 달라도 정말 다릅니다. 주목해라 하시는 종목들마다 상승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당연히 오늘 히든 종목도 여러분 모두 주목하셔야겠죠? 저희 종목명 방송에선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그보다 더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도요. 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저희가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야겠죠?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열차 탑승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여러분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가까이 비추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톡 클릭하시면요. 톡방 안으로 슝 하고 이동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50분 안에만 열차 탑승이 가능하고요. 50분 지나면 열차 바로 출발하니까요. 제 시간 안에 탑승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스카 전문가님도 바로 만나봐야겠죠. 썰매 타고 달려오시던 도중에 코로나가 걸리셔서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화상으로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스카님은 어디 가시고 지금 산타님이 와 계신 걸까요? 호호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타가 왔습니다. 네, 지금 극성수기 시즌이라 한창 바쁘실 때 아닌가요? 이렇게 저희 한밤의 기막힌 투자에 와주신 거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산타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50분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오늘 장 보고 오셨을까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 네, 바깥 날씨만큼이나 정말 꽁꽁 얼었던 날씨였는데요. 오늘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시장 점검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사실 산타는 저였습니다. 오스카입니다. 자, 이번에도 오늘도 장이 잡기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들. 연말에 이렇게 밀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되시고 어려울 텐데 이제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이번 연도에 이러한 일은 이번 연도에 묻어두시고 내년에는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자, 이번 증시를 한번 다 돌아보게 되면은 이 최고점 3,316포인트에서부터 무려 2,134포인트까지 쉴 틈 없이 내렸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죠. 이 정도의 낙폭 구간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를 한 차트가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2022년, 2021년, 20년, 그리고 19년 이렇게 쭉 제가 이어서 가봤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증시가 많이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다니요.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식이라는 게 매일매일 빠지기만 한다면 과연 누가 돈을 벌까요? 아니죠. 언젠간 이 빠진 것들은 어느새 다시금 언제 그러냐 다시 올라오는 게 증시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손실로 마무리가 되겠죠. 물론 우리 노랑톡방에 들어오신 패밀리 분들이야 이제 수익을 많이 내셨고 다음 연도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아직 들어오시 않은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 빨리빨리 들어오셔야겠죠. 왜? 내년에 장이 또 펼쳐집니다. 올해의 장은 올해로 넘겨두시고 내년의 장은 또 저 오스카랑 같이 준비를 하시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장세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1.64% 증시 전체가 이만큼 빠졌다는 거는 개별 종목들은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 50% 간 종목들, 다시 말해서 반토막난 종목들도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증시를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이 정도 빠지게 되면 당연히 다시금 상승 나오는 걸 지난 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올 때 확인을 한번 하신 것도 보이겠죠. 물론 코로나 같은 이러한 악재들이 갑자기 터지게 되면은 많이들 힘들고 당황스럽겠지만 저 오스카랑 같이 한다고 하면은 내년도 절대 두려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저 오스카랑 같이 진행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오스카가 올해 한 해를 한번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오스카가 올해 얼마나 수익을 냈느냐 한번 볼까요? 자, 오스카가 대표적으로 이제 공략을 많이 했던 종목이죠. 한미글로벌입니다. 자, 오전 5승했습니다. 들어가는 족족 수익이 났다 이 말입니다. 자, 한미글로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네옴시티라는 테마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네옴시티, 와, 사우디의 오일머니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정도의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규모가 700조 원짜리인데 100년, 만년, 1000년 이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 한미글로벌이 그중에서 대장격의 종목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자, 그런 종목도 다시 지금 차트를 한번 열어보세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다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50% 가까이 나온 종목이라 이거예요. 지금 이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스카는 딱 캐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장세에서 기존의 태조 이방원을 대신해서 네옴시티라는 테마가 떠오르긴 했지만 이거는 100년 만년 가진 않는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수주를 못 받게 되거나 수주 성공을 실패했을 때는 이 여파가 상당히 크게 올 것이다. 그리고 테마라는 게 형성이 됐다는 건 결국에는 꺼지는 시점도 이 버블이 꺼지는 순간도 언젠가 온다. 그래서 오스카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평균 수익률이 7.7%입니다. 그리고 총 수익률은 38.93%. 다시 말해서 5번 들어가서 짧게 방망이 짧게 수익 나는 구간에서 익절, 수익 나는 구간에서 익절, 눌림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서 계속 수익 내가지고 5번 들어가서 5번 전부 다 성공가 나왔다. 여러분들 한미글로벌이 정말 좋은 종목이라는 거 저도 방송 내내 계속 강조했었지만은 결국 계속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건 뭐예요? 타점이죠. 이 타점이 중요했던 만큼 지금 차트를 돌아보게 되면 결국은 이 종목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빠졌다. 지금 한미글로벌 여러분들 잊혀져 있죠, 완전하게. 지금 증시가 딱 그렇습니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런 돌발 악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타점과 그리고 종목의 수익 실현하는 그 타이밍, 남들이 살 때 우리는 파는 그런 타이밍을 딱 잘 잡아야 되는데 저 오스카가 그런 걸 다 노랑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미글로벌 기가 막히게 수익 냈다. 그렇죠. 자, 다음 종목 오스카가 이번 연도에 어떤 종목으로 또 수익 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입니다. 얼마 전에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금양도 시총이 상당히 좀 큽니다. 1조 4천억 원이나 되는 종목인데
이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이 리튬 광선에 대한 투자권을 유치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설왕설래 되게 얘기가 많았죠. 그 관련해가지고 종목이 수십 배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면서 5배 이상, 6배 이렇게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도 지금 상승 곡선이 상당히 가파른 곡선에서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이러한 장세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 여러분 개인 투자자가 이러한 낙폭 구간, 이런 테마 급등하는 테마들을 잡아가지고 수익 내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장세는 테마 섹터 순환이 너무나 빨랐습니다. 이 오스카가 주식하고 나면서 이렇게 테마 순환이 빠른 장세는 역대 처음이에요. 그만큼 개인 투자들 난이도가 체감상 난이도가 진짜 불지옥이었다라고 느껴지셨을 건데 그런 분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혼자 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게 되면은 빨리빨리 노랑뚜껑 들어와서 이 금양 보시게 되면은 4전 4승 금양 차트 보시게 되면 정말 괴란합니다. 하루는 음봉으로 마감했다가 하루는 양봉으로 마감 이런 게 아니라 음양 1분봉을 보게 되면 정말 정신도 어지러울 아득한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오스카는 어땠냐? 이 평균 수익률 6.3%를 여러분들한테 노랑뚜껑 들어오신 분들한테 전부 다 드렸다. 총 수익률이 25.25%예요. 25. 아름답게도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로 단타로 접근해서 이유 있는 근거와 그리고 명확한 타점을 제시해주는 저 오스카라 내년에도 다 같이 해봐야겠죠. 자, 다음 종목은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탑머티리얼. 이어서 2차 전지입니다. 태조 이방원 섹터가 죽고 나서 떠올랐던 게 네옴시티와 2차 전지죠. 여러분들 탑머티리얼도 한 가지 더 제가 오스카가 노랑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다. 다시 말해서 힘의 탄력만 받게 되면 천장을 계속해서 갱신해서 뚫고 날아갈 종목이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아직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3번 들어가서 3번 승리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여타 다른 종목과 다르게 평균 수익률이 두 자릿수입니다. 10%대요. 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탑머티리얼처럼 가라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한 번 들어갔을 때 기존에 잘 던 빵망이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팍 홈런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수익률 30.67%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고 다음 종목으로 보게 되면 코스모학입니다. 이 오스카가 처음 이 방송에 나왔을 때 코스모학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비중을 모아가지고 왜? 결국에는 이 폐배터리 그리고 황산 코발트라는 이 시장, 다시 말해서 2차 전지의 필수재들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가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 보게 되면 내연기관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전기차도 드문드문 돌아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상에 나올 줄 이렇게 보급화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2차 전지도 그러한 테마라는 거죠. 자, 그런데 2차 전지 결국에는 배터리는 소모품입니다.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지금은 살짝 눌림목이 있겠지만 이 코스모와 같은 종목은 꾸준히 여러분 다 막아서 해가지고 2번 들어가서 2번 다 수익 냈고 결국에는 9.7%, 약 10%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한테 안겨들었다. 그래서 총 누적 수익이 10.57%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스카 이번 한 해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굵직굵직한 테마들이 다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네옴시티 했었죠? 2차 전지 했었죠? 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들, 좋은 테마들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종목 안 드릴까요? 당연히 드리죠. 여러분들 내년 시장은 올해만큼 힘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쉬운 장세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오스카랑 같이 하면 그 어려운 영역도 당연히 이어갈 수 있다. 왜? 이 오스카라는 사람은 매달 수익률 100% 목표로 달리고 있고 이번 올 한 해도 지금 75%에 가까운 수익을 내줬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스카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12월 장세에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노랑톡방 안에서 공략한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을 기재를 했던 건데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거 전부 다 6%, 0.82%, 2.1% 정말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스카가 도는 종목들은 스윙으로 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회전이 빨라야 됩니다. 지난 12월 장세를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섹터 순환이 너무나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고 갑자기 나오는
호재, 악재들을 속에서 이 종목이 대장인지 이 종목이 대장인지 갈팡질팡하는 사이에서 손절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권이 상당히 커지는 이러한 장세들이 많이 펼쳐졌을 겁니다. 자, 제가 12월 목표 수익률이 100%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지금 셋째 주에 가까우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수익률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75.13%입니다. 그 말은 즉슨 남은 한 주 동안 그리고 금요일장은 심지어 쉬어가는데 이 오스카는 25%의 추가 수익률을 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번 달 목표는 100%로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아직까지도 수익이 못 내가지고 이번 연도에도 힘드신 분들은 노랑수방 들어가지고 25%에 달하는 추가 수익률 가져가셔야 내년에도 더 여러분들 돈 나갈 곳 많잖아요. 제가 그 돈 벌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찐 고수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들으셔야겠죠. 자, 방송 끝까지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스카가 지난 공략했던 종목들 중에서 황금 종목들, 아주 복덩이 같은 녀석들만 쏙쏙쏙 골라왔는데 이 테마들은요, 여러분들 내년에도 결국에는 유효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큰 수익을 낼 가장 그렇게 원하는 그런 수익들을 바로 여기서 낼 수 있는 그런 황금 복덩이 종목들을 제가 갖고 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히든 종목은 이번에 제가 갖고 온 히든 종목 여러분들 기대해줬습니다. 너무나 좋은 완전 시세도 대박인데 세상에 내년에 정말 기대가 되고 지금 기존의 태조 이방원처럼 아직까지 태조 이방원 섹터에 포함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현재는 각광받지 않았을 남들이 아직은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은 야곱야곱 물량 모아가지고 결국에 내년 6월쯤 그러니까 23년 6월이 목표로 잡고 있는 그런 종목 하나 그리고 노랑스팡 들어오시는 우리 패밀리분들 대상으로만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시고 노랑스팡 들어보는 방법은 우리 황금 메커님께서 다시 한번 제보해 주실 겁니다. 황금 메커님 나와주세요. 네, 오스카 산타님께서요. 올해는 올해로 남기고 또 내년을 대비하자, 함께 대비하자라며 내년 증시 전망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또 연말하면 시상식이 떠오르시죠. 오늘 오스카 전문가님의 MVP 종목들이죠. 한미글로벌, 금양, 탑머티리얼, 또 코스모 화학까지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또 돌이켜 보니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 주목이 되고요. 또 어떤 선물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공략해 주실지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산타님 꽁꽁 얼어붙은 여러분의 계좌를요. 따뜻하게 녹여주는 난로가 되어주시는 분인데요.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에 여러분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가까이 비추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톡 클릭만 하시면요. 간편하고 빠르게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패밀리 분들께는요. 이 종목들 언제 매수하셔야 되고 혹은 매도하셔야 되는지 이런 매매 타점까지도 제공해 드리니까요.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님과 우리 또 산타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 확인해 봐야겠죠. 수익률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2월 단기 수익률만 모아서 정리했고요. 노란 톡방 안에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히 제시해드린 진짜 찐 수익률들입니다. 오늘까지 이번 달만 함께 하셨더라도요. 여러분 모두 대략 76%의 수익 챙겨가셨을 겁니다. 한 주당 꾸준히 약 30%의 수익 쌓아주시고 계신데요. 에이프로젠 제약 하루 만에 4%의 수익 내주셨고요. 이마트 영진약품 미스터블루 보시면요. 한 가지 종목으로 여러 번 진입해서 수익 내주시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단타 수익부터 시총 큰 종목의 수익까지 정말 다채롭고요. 제시해 주시는 종목들 하나하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 오스카 산타님의 열차 탑승하셔야겠죠? 저희 탑승 시간 방송 50분 안에만 가능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산타님이 가져오신 우리 복덩이 종목들, 황금 종목들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산타님 소개해 주시죠. 복덩이 종목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은 전력난이 상당히 느끼죠. 이 유럽에서는요, 지금 때 아닌 겨울에 이 강추위를 견디면서 그리고 지난 여름에 너무나 더웠습니다. 역사상 유럽에서 이렇게 더운 날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 친환경 에너지를 막 밀고 우리는 탄소 중립입니다.
유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짱짱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시작했더니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어렵다. 결국에는 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석탄 떼고 지금 난방하고 있는 그런 사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유럽 입장에서 얼굴이 뜨겁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유럽에서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자력, 다시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과감하게 하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내용은 이 뉴스만 보더라도 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여러분들도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원전이라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존에 이제 러시아에서 발생했던 이 체르노빌 사건처럼 이 원전이라는 거는 다루기가 상당히 무시무시하게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이라는 건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체도 해야 된다. 원자력 발전소가 무궁무진하게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건설하게 되면은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 해체하다가 까딱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어이구 제2의 체르노빌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제2의 후쿠시마 원자력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 여러분들 무섭잖아요. 네? 한동안 우리 막 공포 떨면서 일본산 그런 물건들 못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어느 종목을 골라 들어갔는데 원전 관련 종목이 들어갔는데 세상에 수주를 못 땄네.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원전 발전은 이 비연구제이기 때문에 안전 관리와 해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갖고 온 황금 종목은 뭐냐? 시가총액이 1,200억밖에 안 되는 아주 저렴하고 상당히 가벼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 관련주와 그리고 탈원전, 이 원전의 해체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사업을 메인으로 몰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황금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외 원자력 사용사선의 관리 및 규제에 대해서 자체 처분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어마무시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전문 폐기물 처리 업체다라는 겁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의 찌꺼기도 나오겠죠. 그런데 그 찌꺼기가 그냥 땅에다 묻어가지고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한테 닿으면 너무나 치명적이고 이게 땅으로 들어가거나 바다로 흘러가게 돼서 비로 그리고 우리 몸으로 천천히 흡수가 되면 사망에 이르게 해요. 여러분들 체르노빌 앞서 말했던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이 두 가지 사태를 밀어봤을 때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는 아주 조그만한 에너지로 상당히 많은 인구들에게 행복을 가져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관련 엄청나게 세심한 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련해가지고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해체 그리고 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인프라 그리고 법적인 규제가 마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원전 대장주가 뭡니까? 여러분들 원전 대장주가 뭐예요? 이런 걸 찾기보다는 이 원전에 대해서 관리가 들어가고 해체 그리고 규제에 들어간 이러한 관리라는 전문적인 업체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원전 수주가 무엇이 대장이냐 이거 지날 때가 아닙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터키라든지 아니면 폴란드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원전을 수입을 하고 그리고 사우디 쪽으로도 이어가긴 하겠지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이게 건설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안전에 대한 문제도 당연하게 뒤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이 원전 시장이 얼마나 그래서 클 건데 오스카야.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건 여러분들 2050년까지 매년 3.9배 성장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매년 이때까지 2050년까지 3.9배가 아니라 2050년까지 매년마다 2배, 거듭 3배, 4배에 가까운 성장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을 안 고를 이유가 없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 대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빨리 지금 진입을 해야 된다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들 이분께서는 상당히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엄명수 국토교통부 차관이십니다.
자, 이분께서 오늘의 황금 종목 두 번째 종목의 회사에 가가지고 여기 지금 황금 종목으로 제가 가려놨는데 여기에 이 탑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만들어온 민항공기에서 탑승을 해가지고 따봉을 하고 있는 거죠. 와, 따봉. 국토교통부 차관께서 직접 탑승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잘 되네. 이거는 국가 단위에서 밀어줘도 되겠다. 이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과연 이 따봉이 그냥 따봉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따봉은요. 불기둥이 계속해서 올라온 따봉이에요. 여러분들. 이 따봉을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어명에서 국토교통부 차관에 대해 사진을 갖고 왔냐. 여러분들 이 UAM 도시망국 모빌리티는 지금 이제 막 꿈틀꿈틀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UAM 대장주가 지금 뭡니까? 막상 말 못하죠.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UAM이란 테마 자체는 이제 막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에서 꼭 밀고 가야 될 그런 새로운 먹거리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군이 달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과 그리고 UAM 이 두 가지 테마는 제가 꼭 밀고 가는 건데 나머지 하나도 테마는 뒤에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자, 대장주의 품격에 어울리는 종목을 제가 써놨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 바로 이어집니다. 자, 국가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이 국가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 첨단 모빌리티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상용화 한다고 합니다. 도시망공교통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드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플라잉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아우르는 게 뭐다? UAM이다. 도시망공 모빌리티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다? 이게 상용화를 하는 게 2025년이다. 라는 걸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엄영수 국토교통부 차관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 오늘 두 번째 황금 종목의 회사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 따봉 사진, 이 전시회를 가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이 12대 국가 전략 UAM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인항공기 분야에 대해서 국책 사업을 다수 참여를 했다. 그 말은 뜻은 뭐다? UAM 대장주의 품격에 딱 들어맞는 따봉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드론, 플라잉카 그리고 첨단 모빌리티 전부 다 이 UAM이라는 테마 하나에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요, 국내 최초로 민간 기업 최초입니다. 2인승 경량항공기 양산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국내에서 이 대한민국을 밀고 갈 구군이 달린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국가에서 민간 기업이 세상에 얼마나 기술력이 좋게 되면은 2인승 경량 항공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플라잉카, 도시망국 모빌리티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만약에 정말 어떠한 기업과 협약을 맺었는지 믿을 만한 검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자동차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여기까지 정말 굴지의 기업들이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그 뒤에 여러분 더 든든한 이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단위 기관인 국토교통부랑 산업통상부랑 협업을 아주 대량으로만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걸 다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적었지만은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기만 한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사업을 수주를 했었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랑은 이미 이 2인승 경량 항공기를 시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냐?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은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다? 타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타점들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이 종목에 대한 타점이 궁금하시고 내년에 이 오스카랑 수익을 더 내실 분들은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 보면 뭐가 생각나요? 뭔가 재활용하는데 여기 가운데 배터리가 있죠. 바로 배배터리입니다. 배배터리. 자, 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결국에는 폐배터리 썼던 걸 다시 갖고 와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우리나라는요. 중국과 지금 경쟁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최대 수급 두 국가가 바로 중국과 미국인데 이 중국이 폐배터리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시장에서도 우리나라를 점점 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면 안 되겠죠. 왜? 중국과는 우리가 협력 관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야 될 이 원전 그리고 UAM
그리고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싸움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 폐배터리랑 그리고 2차 전지도 핵심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요소수 없어가지고 힘들고 히토류로 막 옥죄니까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흔들렸었죠. 이제 그런 지긋지긋한 일들도 탈피하기 위해서 이 폐배터리 종목을 오늘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 폐배터리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자면은 2차 전지가 사용이 되게 되면은 이것도 결국 소모재예요. 폐배터리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폐배터리에서 다시 2차 전지에 필수한 소재를 쏙쏙들이 뽑아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는 이 원재료 부분을 당연히 해결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종목을 바로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은 제가 노랑톡방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오스카가 더 좀 확신을 갖고 이 종목은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밀어줄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2차 전지 양극재 기초를 생산하게 되는데 황산 코발트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황산 코발트가 뭐냐? 폐배터리에서 이 황산 코발트를 추출해서 결국에는 다시 2차 전지로 만들어 버린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무한동력이죠. 이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된다. 그리고 황산 코발트라는 건 2차 전지의 거의 필수재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 기업에서 독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핵심 원료 수입에 중국의 의존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재활용까지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 법안, 우리를 많이 힘들어했던 그 미국의 IRA 법안에서도 상당히 피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2차 전지 폐배터리에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오늘 갖고 왔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노랑톡방 안에서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데 노랑톡방 들어오는 방법 우리 황금 앵커님 다시 한번 잡아주실까요? 황금 앵커님 나와주세요. 네, 세 개의 황금 종목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원자력 관련주였죠. 2050년까지의 성장률이 약 4배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래에 그려질 우상향 곡선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복덩이는요. UAM, 또 유무인기, 항공부품 등에 활용이 되고요. 특히 UAM 관련 핵심 수혜주로 지목돼서 성장 가능성이 돋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도요. 2차 전지와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또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방금 이렇게 언급해 주셨죠. 이 종목들 활약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고요. 2023년에도 재공약 같이 함께 이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사실 포트 재진입이라서요. 오스카님과 여러분 함께 꾸준히 함께 하셨더라면요. 눈치채신 패밀리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종목명을 알더라도요. 그보다 더 중요한 매매 타점을 혼자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타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오스카 전문가님의 말씀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도 있죠. 황금어장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이 히든 종목으로도 그 답이 충분합니다. 전문가님이 방송에 들고 오신 종목들의 보유기간과 수익률만 살펴봐도요.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는 상승 탄력 정말 굉장합니다. 특히 영진약품 단 하루 만에 11%의 수익률 넘었고요. CNC 인터내셔널과 미스터블루는 모두 추가 상승까지도 이어갔습니다. 오스카 전문가님의 픽은 달라도 정말 다른데요.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종목들이 뿜어내는 상승의 힘이 정말 굉장합니다. 그런데요, 종목명보다 더 중요한 매매 타점은요, 오직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오스카 열차 탑승하셔야겠죠. 열차 탑승 방법은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는 여러분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찍지 마시고 가까이 비추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입장 링크 클릭만 하시면요. 바로 간편하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부터는 함께 여러분의 포트를 새빨갛게 만드는 매직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산타님 불러서요. 여러분 선물 같은 히든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산타님. 오늘의 네. 선물 같은 종목으로는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네,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이 산타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종목은 바로 이 탄소 중립에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갖고 와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원전과도 상당히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차전지와 폐배터리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춥겠지만 어땠습니까? 옛날에 이제 수능 봤을 타이밍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올해는 안 춥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춥지만 그만큼 지금 이상 기온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걸 거의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는 거죠. 세상에 유럽이 이렇게 더웠어? 유럽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을 가보신 분들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유럽엔 에어컨이 없는 곳들이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정말 좋은 나라인데, 세상에 이번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으면은 건들 수가 없어.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 이랬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 오존층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유럽입니다. 자, 그래서 탄소 중립이란 테마는 이 유럽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이상 기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맺은 협약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넷제로라고 하게 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에 가깝게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우리 위아 더 월드,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유럽이 불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동참을 해야겠죠.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하게 되면 결국엔 미국도 할 거고, 중국도 할 거고, 일본도 하고 다 할 건데 우리만 안 하기 좀 그래 머쓱하잖아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규정을 발표하게 되는데 내년 1월 시행이 예정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년 1월 시행이라는 걸 상당히 지금 이 오늘 히든 종목 설명을 들을 때 머리에 꽉 박아두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시기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언제예요? 12월 23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이 정말 곽강을 맞고 히든 종목이 오늘 갖고 왔는데 남들한테 다 드러내면 이게 무슨 히든 종목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만큼 빨리빨리 우리 패밀리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신 패밀리들께서는 제가 꼭 알려드릴 테니까 빨리 들어와서 이 종목을 먼저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탄소 중립이라고 제가 설명하셨는데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탄산이라고 나와요. 탄소를 정제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또다시 정제하게 되면 거기 과정에서 탄산이라는 게 나온답니다. 자, 그런데 이 탄산은 어디에 쓰이느냐? 우리가 콜라나 파이다를 마실 때 그 톡톡 쏘는 그 탄산만 있어요? 아니에요. 탄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뿌리 산업에 상당히 사용이 많이 되는 귀중한 저인데 어디에 쓰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반도체에 쓰입니다. 여러분들 고순도의 탄산은 반도체 세정용에 쓰이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 노란톡방 계신 패밀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드렸고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가라 했는데 그 이유는 다 있습니다. 자, 봅시다. 글로벌 주요 국가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인데 여기 보시게 돼요. 자, 유럽에 보이시죠? 탄소 중립을 2019년 12월 날 선언을 하게 됐는데, 언제까지? 2030년까지 우리는 1990년 대비해서 55%나 감축을 할 겁니다. 2050년까지는 완전하게 탄소를 없애버릴 거예요. 탄소 중립을 선언할 겁니다. 자,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 감축을 하겠다. 2050년까지 우리도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유럽과 우리나라가 합니까? 아니죠.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서 지금 다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사실 말해서 이러한 물결을 여러분들 거스른다고 거스를 수가 있어요? 거스를 수가 없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목은 지금은 태조이방원이니 이채전지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내홈시대 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연말의 분위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점점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결국 2023년, 2024년은 이 종목으로 완전 증시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더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얼마 전에 발표되는데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정부 단위에서 탄산 부족으로 인해서 제조기업 및 유통사 등에서 업계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탄산 밸류체인을 아예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탄산이라는 건 뭐에서 나와요? 탄소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탄소에서 드라이 아이스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도 나오게 된다. 그런데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 탄소를 가지고 어마무시한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탄소를 가공하게 되면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인데 그 가공을 해가지고 드라이 아이스를 만들고 제조해서 유통하는 업체다. 자, 여러분들 드라이 아이스 어디에 써요? 생각해보세요. 여름에 상당히 많이 뜨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년 23년 6월이 더워지기 시작하겠죠. 23년 6월. 자,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모든 법령들이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기업은요. 매년마다 매년 6월달, 7월달, 8월달이 되게 되면 드라이아이스, 다시 말해서 보냉제 관련해가지고 이 마켓컬리, 쿠팡, 베스킨라빈스 관련해가지고 관련 테마로 떠올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마로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탄소 중립의 대장주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일단 우리나라 드라이아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율 1위에 아주 독보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업인데, 자,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약하다. 오스카가 이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학의 굴지의 기업이죠. LG화학에서 2024년까지 탄소 포집 장치를 이 기업과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 계약을 맺게 됐는데 2024년까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2024년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이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공사도 들어가야 되고 대금도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간이 소요가 많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23년 초반부터 이 종목이 뜰 수밖에 없다. 기사가 점점 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 당연히 이 종목이 뜨게 되는데 이 종목에 대한 기사를 찾다 보니까 LG화학과 이런 저감 장치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협약도 맺었었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코로나19가 아직도 중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코로나19 사태로 백신에 대한 리스크도 다시 떠오르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백신 관련해가지고 옛날 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콜드체인 관련 이슈도 한 번 있었죠. 우리 백신이라는 거는 상당히 인체 직접적으로 주사가 되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 그러한 의약품이긴 한데 이걸 보관을 하는데 아주 그냥 영하가 아니라 완전 영하 드라이 아이스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몇십 도까지 가까운 온도를 계속해서 장시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되면은 드라이 아이스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약세의 흐름을 보였을 때 버틸 수 있는 근간이 있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실적이고 기대감인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 종목은요. 노랑톡방 계신 우리 기존 패밀리 분들에는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우리는 차근차근하게 비중을 모아가고 있는 건데 이 종목은요. 마이너스 15%까지 갔다 온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다시 플러스 3%권까지 올라왔어요. 그 말인 즉슨 이렇게 힘든 장세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안 가고 나쁜 종목이었다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20%, 30% 더 나가서 50%까지 가도 할 말이 없는 종목인데 오히려 올라오고 있고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그 말은 즉슨 뭐예요? 나 오스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향성을 다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증거를 갖고 와볼까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간에 꾸준한 하락 추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한 번씩 파동이 나오고 여름 때마다 한 번씩 떠오르게 되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폐형 상태를 이루고 있고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이 종목은 그냥 단순 대표적으로 6월 달에 오르는 드라이아이스, 이 불볕더위 관련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종목은요. 제가 섹터를 탄소 중립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만큼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 드라이아이스 탄산에 대한 수요가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빨간색 양봉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양봉이 계속 보이는 이유는 이 종목을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현명한 투자자들께서 지금 이 바닥권에서 점점 모아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힌트를 준비했는데 힌트는 우리 황금 앵커님께서 한번 도와주실 건데 황금 앵커님 힌트 한번 주세요. 네, 오늘의 선물인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을 조금 더 저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짧게 힌트를 또 준비해봤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또 종목명 가지고 좀 말장난을 쳐봤는데요. 이 종목명을 딱 들으면요. 이렇게 태가 남다르고요. 또 케미가 색다르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어떻게 또 유추가 가능하실까요, 패밀리 여러분들? 그리고 산타님도 혹시 아실 것 같으신가요? 그 정도였으면 이제 다 주지 않았나. 그쵸, 그럼 여기까지 워워 할까요? 워워워워. 네, 이렇게 우리 오늘 선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도 만나봤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히든 종목 힌트까지 만나봤으니까요. 히든 종목도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주죠. 탄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또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요. 드라이아이스 제조와 또 유통업체까지도 활동 범위를 점점 넓혀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바로 진입해서 이 저점에 있는 때 진입하셔가지고 수익 내년에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히든 종목 그래도 모르겠어요. 혹은 정확한 매매 타점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간편하고 빠르게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타님 불러봐서요. 오늘 언급해 주신 종목들 간략하게 또 정리도 해보겠습니다. 산타님 나와주세요. 네, 산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을 여러분들 계절을 따뜻하게 이 빨간색으로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제가 골라봤는데 내년에 분명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테마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 종목의 황금 종목을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리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각을 조금 바꿔줄 그러한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UAM이죠. 도시망공 모빌리티를 세상에 얼마 안 남은 시간까지 그리고 엄영수 국토교통부 차관께서 방문한 바로 이 기업을 갖고 와봤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죠. 이 종목은 여러분들 2차 전지 그리고 폐배터리로 이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 자원에 대해서 이 압박하는 중국의 의존도를 상당히 탈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유일한 탈출구밖에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많이 밀어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을 황금 종목으로 갖고 와봤고요. 다음 탄소 중립의 대장주, 다시 말해서 기존에는 드라이아이스 여름에 대장주로 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 갖고 왔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 이 종목은 드라이아이스 대장주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던지고 탄소 중립, 다시 말해서 2023년, 2024년에 가장 강하게 떠오를 만한 그러한 섹터의 대장주로 결막는 그에 걸맞는 종목을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이 산타와 같이 준비를 한다면 결국 내년에도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너무나 갖고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스카가 이 물타기 계산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오스카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물타기 하는 방법은 제가 과학적으로 정리한 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그 고통 제가 덜어드리고 여러분들께 빨간 이 산타처럼 빨간 수익 드릴 수 있게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스카 산타님과 50분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추위 조심, 건강 조심하시고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해피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12월도 저희와 함께 행복한 포트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